자, 이번 시간에는 후쿠의 법칙과 탄성계수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후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우리가 응력과 변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그 봉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중을 가했을 때, 부재는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형의 길이는 L-. 이때 이제 변형량은 델타,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응력 변형 요런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 물체는요, 요 물체는 탄성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기계 재료니까 강제죠. 강이에요. 강제. 즉 탄소강. 탄소강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탄성체로 봅니다. 탄성체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하중을 이렇게 가했더니 L의 길이의 재료가 델타만큼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면 많이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후쿠의 법칙은 이 강이지만, 쇳덩어리지만, 이렇게 하중을 가했을 때 발생되는 변형. 하중과 변형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쿠의 법칙이야. 이렇게. 즉, 그러면 응력 시그마와 변형률 입실론.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변형률 L은 L분의 델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응력 시그마는 하중 P와 비례관계에 있죠.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례 표시지, 이건. 비례 표시야. 면적이나 길이 L은요, 변형 후의 면적이나 변형 전의 길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응력이나 변형률을 구하는 게 아니죠. 변형 전 값을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일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P가 커지면 시그마가 커지고 델타가 커지면 입실론이 커져요. 이꼴관계에 있으니까. 즉 탄성체, 물체를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는 탄성체로 간주했을 때 간주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는 얘기지. 그때 하중과 변형량이 비례하면, 틀림없이 하중이 증가하면 늘어나는 양이 커질 거고, 하중이 감소하면 늘어나는 양이 줄 거고. 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야? 탄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계적인 성질이죠. 탄성이라는 표현은. 재료에 이렇게 하중을 가했을 때 변형이 수반이 됩니다. 이 수반된 변형 델타는 물체에 가한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은 수반된 변형 델타가 없어진다. 원래 다시 원상태로 물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탄성이야. 재료에 하중을 가했을 때 수반되는 변형은 그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재료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 이게 이제 탄성이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성질은 뭐야? 그거는 소성이죠. 탄성과 대립이 되는 기계적인 성질은 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재료에 하중을 가했을 때 수반된 변형 델타는 이 하중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존재한다.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성질. 이게 이제 소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분야를 소성 가공. 이런 소성 가공의 종류에는 뭐 단조 가공, 압연 가공, 압출 가공, 전조 가공, 프레스 가공 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 제작법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고. 자, 그래서 탄성체라고 간주했을 때 탄성 내에서는 탄성의 성질을 갖는 그 내에서는 이 하중과 변형이 서로 비례한다. 그러면 응력과 변형률도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쿠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예. 이때 이제 비례 한도 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후쿠의 법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후쿠의 법칙에는 뭐 세 가지가 있어. 후쿠의 법칙에는 첫 번째는 소지응력 시그마하고 변형률 입실론, 종변형률 입실론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표현되는 식이 시그마 이퀄 2입실론이에요. 2입실론.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비례쌍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비례쌍수라는 값만 알면 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례 표시, 비례관계 표시를 이꼴로 놓을 수가 있어. 그 비례쌍수가 2로 놓은 거죠. 종탄성 계수 2로 표현한 겁니다. 2로 이렇게. 그러면 전단응력과 전단 변형률 감마 사이에도 서로 비례관계가 성립이 돼. 비례한도 내에서는 수직응력과 종변형률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전단응력과 전단 변형률도 비례한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식을 만들면 이렇게 비례쌍수, G를 도입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타우 이퀄 G감마, 또 수직응력 시그마 이꼴 K 곱하기 입실론 V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봉 같은 경우에 하중을 가하게 되면 면적도 변하고 최적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최적 변형률과 수직응력과의 비례관계의 비례쌍수는 K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 세 가지 표현식을 후쿠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쿠의 법칙이다. 시그마 이퀄 입실론, 타우 이퀄 G감마, 시그마 이퀄 K 곱하기 입실론 V 최적 변형률. 여기서 이 G, K로 표현한 값이 비례쌍수에 해당되는 값인데 이 비례쌍수를 탄성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탄성계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 탄성계수는 종탄성계수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종탄성계수를 2로 놓는 거죠. 수직 응력과 종변형률 사이의 비례쌍수. 얘는 재료의 성질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이 비례쌍수 값들은 다 재료에 따라서 얼마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다 조사가 돼 있다. 그래서 KS 규격집 재료편에 보게 되면 어떤 재료의 탄성계수들은 얼마 정도를 갖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문제상에 다 주어지는 값이야.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이퀄 2입실론이니까 자, 이 표현식들은 꼭 알아두셔야지 돼. 중요한 식들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식들이고요. 이꼴 관계 있으니까 시그마나 종탄성계수, 탄성계수들하고 응력의 단위가 같다는 얘기야. 응력의 단위가. 종변형률이나 전단변형률이나 최적변형률은 다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는 값들을 우리가 무차원 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차원수, 무차원 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차원이니까 이꼴 관계에 있으니까 좌우변의 단위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종탄성 계수의 단위는 뉴턴/m 제곱, 응력의 단위죠. 면적분의 하중이니까. 또는 킬로그램 포스/m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주로 종탄성 계수의 단위는 기가파스칼로 표현을 해줘요. 기가파스칼. 1기가파스칼은 10의 9승 파스칼이죠. 파스칼은 뉴턴/m 제곱을 파스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1파스칼은 1뉴턴/m 제곱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응력의 단위는 뉴턴/m 제곱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물론 이제 뉴턴/cm 제곱, 뉴턴/mm 제곱 등등으로 표현이 가능하긴 하죠. 그래서 요즘은 다 SI 단위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단위들로 해서 문제가 조건 주어질 거고, 킬로그램 포스/m 제곱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어지면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바꾸면 되지. 이렇게 바꾸려면 나누기 9.8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바꾸려면 곱하기 9.8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1kg 포스는 이제 9.8 뉴턴과 같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그마 이꼴 2입실론, 지금
수직응력과 종탄성 계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금 관계식입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수직 변형량 델타는 A 2분의 PL이라고 하는 표현식이 하나 나와요. 델타는 A 2분의 PL 이렇게 A분의 P는 시그마니까 시그마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표현되겠죠. 입실론이 L분의 델타니까 델타는 시그마 곱하기 2분의 L 즉 A분의 PL 이런 표현식이 하나 나와. 이렇게. 예. 또한 뮤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니까 이게 n분의 1이죠. n분의 1이야. n분의 1이니까 여기서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로 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로 놓을 수 있고 입실론 다시는 d분의 델타 다시로 놓을 수 있죠. 입실론 다시는 d분의 델타 다시 횡방향의 원래 길이분의 횡방향의 변형량 종탄성 계수 2는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델타 다시 횡 변형량 델타 다시를 구하는 식이 m2분의 d 시그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이렇게. 델타 다시를 구하는 식, 델타를 구하는 식, a 2분의 pl 이렇게. 표현식들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다시 한번 보면 2는 종탄성 계수라고 했습니다. 이 종탄성 계수는 세로탄성 계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탄성 계수라고도 표현하죠. 영탄성 계수, 영률 또는 세로탄성 계수, 종탄성 계수로 표현해서 값이 주어져. 연강 같은 경우에는 약 210기가파스칼 정도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종탄성 계수를 약 210기가파스칼로 많이 줄 거야. 이렇게. 그다음 횡탄성 계수는 G로 놓습니다. 횡탄성 계수는 G. 타오 이퀄 G감마에서 요 G가 횡탄성 계수. 요 횡탄성 계수는 가로탄성 계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전단탄성 계수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타오 이퀄 G감마. 이렇게. 그 다음에 최적탄성 계수. K 값이죠. 최적탄성 계수. K 값, 최적탄성 계수. 그래서 지금 수직응력 시그마는 K 곱하기 최적 변형률 입실론 V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최적탄성 계수는 최적 변형률 입실론 V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된 값으로 볼 수가 있겠죠. 최적탄성 계수라는 표현은 나중에 유체역학에서도 한번 표현이 나오게 돼요. 재료의 성질들입니다. 이런 종탄성 계수, 횡탄성 계수, 최적탄성 계수는 재료의 성질이야. 재료의 성질이니까 두 재료가 같은 재료다, 동일 재료다라고 하면 탄성 계수 값들은 다 같아요. 종탄성 계수, 횡탄성 계수, 최적탄성 계수 값들은 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성계수의 표현에는 탄성계수, 횡탄성계수, 최적탄성계수 세 가지의 그 표현이 있는데 요 탄성계수들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건이 있어. 먼저 요 종탄성계수와 횡탄성계수의 관계. 종탄성계수를 이용해서 횡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죠. 2배 1 플러스 뮤분의 2 이렇게 해서 종탄성 계수를 이용해서 횡탄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축응력이라고 하는 순수 전단 상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조건들이 붙어야 되긴 하는데 그런 이제 조건과 관계없이 문제상에서 종탄성 계수를 주고
횡탄성 계수를 구하라고 한다든가, 지금 타오 있고 지감마 해가지고 전단 응력 계산해 줘야 되는데 전단탄성 계수를 안 줬다든가 그러면은 이 식을 적용시켜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 관계식은 9장에 정리돼 있어. 9장에. 아직 요 관계식을 우리가 정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들이 좀 부족을 해요. 그래서 9장 조합응력 표현에서 정리가 좀 되어 있어. 9장에서 좀 다시 좀 언급을 할 건데 식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뮤가 n분의 1이죠. 포화송 B는 포화송수의 역수니까 2배 m 플러스 1분의 m2로 이렇게 식을 바꿔놔도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최소탄성 계수는 3배의 1-2 뮤분의 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축응력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정리가 좀 돼야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이 내용도 9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9장 진도 나갈 때 교재 내용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탄성 계수는 3배의 1-μ분의 2 종탄성 계수를 이용해서 최소탄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뮤는 n분의 1이니까 3배의 m-2분의 m2로 해서 최소탄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 이렇게. 자, 요 표현보다는 요 표현식이 더 중요합니다. 종탄성 계수와 행탄성 계수의 관계, 최소탄성 계수와 종탄성 계수의 관계보다는. 이렇게. 만약에 횡탄성 계수와 최소탄성 계수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위에서 2를 빼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위에서 2를 빼서 즉 2배의 전단탄성 계수 G 곱하기 1 플러스 뮤에서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해서 표현해주면 최소탄성 계수와 횡탄성 계수의 관계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후쿠의 법칙과 탄성 계수 부분을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응력과 변형률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이 된다. 우리가 다루는 재료역학은 탄성 영역 내에 응력과 변형의 관계만을 다루는 학문이다.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한다, 정비례한다라는 관계는 비례한도 내에, 비례한도까지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탄성한도. 교재에 보면 응력과 변형률 선도가 있을 거야. 그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서 보게 되면 A점이 비례한도점으로 되어 있고 B점이 탄성한도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A점까지가 응력과 변형률이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관계한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한 게 후쿠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후쿠의 법칙 하면 세 가지. 시그마 있고 E 입실론, 타오 있고 지감마, 시그마 있고 K 입실론 V. 이렇게 해서 표현된 식을 의미한다. 다음 중 후쿠의 법칙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간혹 가다 보면은 나왔어, 과거에. 또는 포화송의 비, 뮤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식을 고르는 문제들도 나왔어. 자, 문제에는 상중하가 있습니다. 출제된 문제죠. 어떤 문제가 됐든 상중하가 있어. 우리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상중 문제가 아니라 뭐야? 중하 문제죠. 중하 문제. 중하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해결을 해줘야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하 문제에는 대부분이 다 개념적인 것들이 많아요. 개념적인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 레벨의 문제로서 후쿠의 법칙이 아닌 걸 골라라. 또는 뭐 말씀드렸던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공식 고르는 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델타 다시 m2분의 d 시그마 저 고르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못 맞히면은 가락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뮤 다시 뮤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를 묻는 문제. 그럼 입실론은 L분의 델타고 입실론 다시는 뭐야? D분의 델타 다시였어요.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돼? D 곱하기 델타분의 L 곱하기 델타 다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거 고르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고르는 문제. 그런 문제 간혹 가다 이제 그 떨어져서 오는 친구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 틀려서 이런 거 제가 실수해서 틀렸습니다. 다음 주 후쿠의 법칙 아닌 걸 골라라.
그 틀렸어. 아, 제가 이거 실수해서 틀렸네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실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친구는 실수해서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잡을 때 정확히 안 해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틀리면 평균 60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와. 그런 거 다 맞춰줘야 어려운 문제, 중상 레벨까지 해가지고 중상 레벨까지 내가 좀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60점에 달랑달랑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시험 문제가 이게 60점에 걸리게끔 잘 만들어요. 잘 출제를 해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 레벨의 문제하고 중하 레벨에 있는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맞춰줘야 60점에 가까이 간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걸 떨어지려면 중상과 상 레벨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해결을 해주느냐가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고득점을 받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서, 중하 레벨에 있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특별히 공부를 계속 하지 않아도 개념만 잘 잡아주고 그 개념으로 바탕으로 해서 기본식을 잘 다져 놓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제 생각에는 중하 레벨이다. 그거를 해결해주면 무난하게 60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결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네. 자, 이번에 이제 허용 능력과 안전율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보겠습니다.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연강의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보자면,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한도까지는 정비례하고 탄성한도 지점까지는 그래도 비례관계 유지가 되다가 작용하는 하중을 딱 멈춰요. 작용하는 하중을 딱 멈추면은 얘가 하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해. 여기서는 어떻게 돼? 하중을 증가하면 응력 증가하고 변형률 증가해. 하중을 감소시키면 응력이 감소하고 변형률이 감소를 해. 이 영역에서는. 영역에서는. 그런데 계속 하중을 증가시켜 응력이 증가해. 변형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딱 멈췄어. 하중을 가다가 딱 멈췄어. 그러면 딱 변형이 멈춰야 돼, 변형이 멈춰야 되는데, 변형이 증가를 해. 쫙 증가를 해. 그러다가 멈춰. 이때가 뭐야? 재료의 항복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재료의 항복 상태. 하중을 가할 때 늘어나야 되는데, 하중을 가하다가 딱 멈춰놨는데, 변형이 멈추지 않고 얘가 슬슬 조금씩 늘어나다가 쫙 멈춰. 멈춰. 이때를 재료의 항복 상태. 그 다음부터는 하중을 가하면 쭉쭉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재료가 쭉쭉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게 돼. 그래서 항복 상태를 지나서 재료를 하중을 쭉 가하게 되면 재료가 쭉쭉쭉 늘어나다가 최고 응력을 보이는 지점에서 다시 하중을 감소시키더라도 재료는 늘어나. 그러다가 끊어져. 이렇게 해서 A점, B점, C점, D점, E점, F점 이렇게 났죠. 이렇게 나서 A점은 비례한도점, B점은 탄성한도점, C점은 상항복강도, D점은 하항복강도, E점은 극한강도, F점은 파괴강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E점의 응력을 극한강도라고 표현한 거야. 시그마 U. 강도나 한도라는 표현은 응력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한강도, 최대 강도값을 표현하는 지점이죠. C점은 상항복강도.
시그마 y로 표현합니다. 시그마 y는 상항복 강도, 상항복 강도. 시그마 u는 극한 강도. 이렇게 본 거예요. 허용 응력은 시그마 a로 나서 허용 응력은 탄성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재료는 탄성 영역, 후크의 법칙을 적용시키면 A점 내에서 적용시키는 거죠. A점 내에서 응력과 변형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허용 응력을 잡아줘야지 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허용 응력은. 허용 응력에는 뭐야? 허용 응력의 의미는 뭐야? 안전상 허용할 수 있는 안전상 최대 응력이 허용 응력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허용 응력 이상 넘어가면 응력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허용 응력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불안한 거야.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몰라 재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력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응력을 계산했을 때 그 응력을 우리가 사용 응력이라는 표현을 써. 자, 지금 시그마 W는 사용 응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용 응력, 시그마 A는 허용 응력, 시그마 Y는 상항복 강도, 상항복 강도, 시그마 U는 극한 강도, 극한 강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W를 A분의 P 이렇게 해서 응력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한도 개념에서 보면 돼. 이렇게 해서 구한 이 응력 값이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안전하죠. 재료의 안전성을 판단해라 그러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동일 재료에 대한 허용 응력은 다 같아. 물론 지금 허용 인장 응력이나 허용 압축 응력이나 지금 시그마는 수직 응력이죠. 인장 응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장과 압축 중에서는 압축보다는 인장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축 최대 우리가 응력을 계산할 때는 이제 인장 응력 쪽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있어. 지금 이제 인장 시험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그마 W는 인장 응력이야. 그러면 시그마 A는 허용 인장 응력 이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재료의 지금 허용 하중에 대해서 인장 하중에 대해서 지금 재료가 안전하냐 안전성을 판단하라 그러면은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재료의 단면과 그 재료에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을 계산해서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죠. 이걸 벗어나면 재료는 불안전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동일한 재료에 대해서는 항상 허용 응력은 같아. 허용 전달 응력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생각하면 되죠. 허용 전달 응력은 사용 전달 응력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만족해야지 이제 전단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허용 응력은 상항복 강도보다 작아야 되고요. 극한 강도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이 허용 응력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죠. 허용 응력을 인장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허용 응력은 지금 안전율 분의 극한 강도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율 분의 극한 강도.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응력, 극한 강도. 극한 강도를 안전율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눠서 허용 응력을 잡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네. 그럼 안전율은요?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로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 안전율, S, 이렇게. 네. 또는 안전율을 잡을 때는 뭐 허용 하중분의 극한 하중, 이렇게. 시그마 A는 허용 하중, 시그마 U는 뭐 극한 하중. 이렇게 해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안전율은 항상 1보다 큰 값이죠. 시그마 U가 시그마 A보다 크니까 항상 1보다 큰 값입니다. 안전율은 1보다 큰 값이 돼야지 되겠고 이렇게 이제 허용 안전율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허용 하중분의 극한 하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허용 전단 하중분의 최대 전단 허용 응력분의 최대 전단 응력 최대 전단 응력으로 해서 뭐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전율이라고 하는 값은 뭐 허용 압축 응력분의 최대 맥시멈 MAX는 맥시멈 얘기하는 거죠. 맥시멈 최대 압축 응력 이런 표현으로도 안전율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안전율을 표현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허용 전단 응력을 구할 때는 안전율분의 최대 전단 응력 허용 압축 응력을 표현할 때는 안전율분의 최대 압축 응력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보자는 거예요. 안전율이 1보다 커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율이 1보다 작을 수는 없다. 항상. 자, 이번에는 응력 집중 계수라는 알파라는 값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제봉에 인장하중이 가해집니다. 인장하중 P가 가해졌을 때 임의의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 시그마를 구하라. 그러면 A분의 P야. A분의 P 면적을 A로 봤을 때 A분의 P죠. 이 응력 시그마는 양쪽에서 봤을 때 균일하게 단면에 균일하게 양쪽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면 얘가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죠. 파괴가 돼. 이 응력은 이제 균일해요. 균일 응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면적, 하중 다 균일 면적, 균일 단면적, 균일 하중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러면 응력은 균일 응력이 이렇게 발생이 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펀치로 찍어서 노찌를 만들어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펀치로 찍어놨어. 그리고선 하중을 가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끊어져요? 여기서 끊어지겠죠? 여기서 끊어질 거야. 끊어지는데, 단면에서 봤을 때 중심하고 요 위아래 끝단하고 보면은 위아래 끝단에서 먼저 균열이 생겨서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는 벌써 펀치로 찍으면서 어떻게 돼? 펀치로 찍으면서 힘이 가해졌어요. 힘이 가해졌으니까 이 주변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 있을 거예요. 미세한 균열이 가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땡기면 요 단면에서 발생되는 응력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균일하게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응력하고 위아래에서 발생되는 응력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응력 분포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돼요. 균일 응력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균일 응력이 아니라 이때는 요 부분, 위아래 끝부분에서는 시그마 T의 맥시멈, 최대 수직 응력이 발생하게 돼요. 최대 수직 응력이. 이런 식으로. 이 노찌부의 노찌부의 직경을 스몰 d라고 이렇게 한다면, 요 노찌부의 직경, 스몰 d 부분에는, 요 응력, 중심에서 발생되는 요 응력과 같은 균일한 응력이 이런 식으로 응력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처음에 보였던 파란색과 같은 이런 응력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응력은 요거는 이제 평균 응력으로 보시면 돼. 시그마 민 평균 응력으로. 이렇게 평균 응력과 최대 응력과의 비를 응력 집중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알파는 시그마 민분의 시그마 맥시멈으로 이렇게 표현한 값이에요. 시그마 민은 어떻게 구하면 돼? 시그마 민은 A분의 P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A분의 P로 구해줘. A는 4분의 파이 D 제곱, 스몰 d로 해서, 스몰 D에 위에서 본 것처럼 발생되는 응력을 평균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식의 응력 분포를 보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최대 응력, 시그마 T 맥시멈, 얘는 시그마 T 맥시멈, 이렇게. 시그마 T 맥시멈과 시그마 미인과의 비, 이거를 응력 집중 계수. 이 응력 집중 계수를 달리 표현하면 형상 계수라고도 표현합니다. 형상 계수. 형상 계수. 요런 이제 모양만 보면 요런 모양만 보면 알파가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한 번씩은 나옵니다. 이게. 가끔 한 번씩은 출제가 돼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P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D는 노지부, 응력 집중이 일어나는 부분의 직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4분의 파이 D. 이 면적, 이 직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변형전, 항상 응력을 계산할 때는 변형전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변형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변형전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이제 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경우, 구멍을 뚫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위아래에서 이렇게 하중을 가한다. 하중피를 위아래에서 이렇게 가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응력이 이렇게 차이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응력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응력이 발생하게 돼. 이런 식의 응력 분포를 보인다는 거지. 이런 식의 응력 분포.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응력 집중 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면적은. 여기서의 면적은 이렇게 이제 직경이 이렇게 있겠죠. 요 길이만큼 뺀 면적, 요 면적을 가지고 구해줘야 되죠. 길이를 B로 놓고 두께를 T로 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B-D 곱하기 T, 이게 면적이죠. 평균 응력 구할 때. 이렇게 해서 면적을 집어넣고 평균 응력 구하고. 그럼 시그마 T 맥시멈은 줘야 돼. 안 주면서 알파를 구하라. 이렇게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알파를 구하려면 최대 인정 응력, 최대 응력이 얼마다? 평균 응력은 계산하게끔 주는 거고. 시그마 맥시멈을 구하라. 시그마 T 맥시멈, 시그마 맥시멈을 구하라. 최대 수직 응력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알파를 줘야 된다는 거죠. 형상계수 알파를 주고서 표현이 됩니다. 응력 집중 계수. 응력 집중 계수는 그러니까 응력이 집중이 되는 그 단면상의 어떤 응력의 그 밀도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넘겨서 조합봉의 응력과 변형량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조금씩 이제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뭐 단순한 이런 응력과 변형의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은 이제 응용성이 있는 응력과 변형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직렬 연결봉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봉. 이 직렬 연결봉에 단부지 부재를 봐요. 이렇게 이제 단이 져져 있어. 직경이 D1, 직경이 D2, 길이가 L1, 길이가 L2, 서로 다른 이런 부재가 있어. 종탄성 계수는 2로 놓습니다. 종탄성 계수는. 그러니까 같은 재질이다 이거죠. 같은 재질이다. 놓고 땡겨. 이렇게. 좌우측에서 땡겨. 하중이 갈려. P라는 하중이 이렇게 걸립니다. 뭐 단부지 부재로 뭐 볼 수도 있고, 그냥 뭐 아니면 단부지 부재다 그러면 이거 선반에서 가공하면 돼. 선반에서 가공을 하면 되고, 아니면 D1 L1인 부재하고 D2 L2인 부재를 지금 붙였다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봐도 되죠. 자, 그러면은 D1 단면과 D2 단면에 응력이 발생하겠죠. D1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은 시그마 1으로 놓고요. D2 단면에 발생되는 응력은 시그마 2로 놓고, 이렇게 L1, L2 각각 늘어나겠죠. 각각 늘어나. L1은 델타 1만큼, L2는 델타 2만큼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응력을 구하면 시그마 1은 A1분의 P로 들어가야지. D1 단면이 받는 하중 P나 D2 단면이 받는 하중 P는 다르지 않죠? 똑같으니까 A1은 4분의 파이에 D1 제곱분의 P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그마 2는 4분의 파이 D2 제곱분의 P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변형량 델타를 구할 때는 델타 1 플러스 델타 2 합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이렇게. 델타 1 플러스 델타 2 합으로 구합니다. 델타 1은 A2분의 PL로 들어갑니다. 후쿠의 법칙에서 정리된다고 말씀드렸던 A2분의 PL을 적용시켜. 그러면 A는 A1, L은 L1 들어가야죠. 이렇게. 플러스 델타 2는 역시 A2분의 PL 들어가. 식이. 그럼 A2, L2.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그마 1 곱하기 2분의 L1 플러스 시그마 2 곱하기 2분의 L2로 풀면 됩니다. 직렬 연결봉 해서 이런 부재의 변형량을 구할 때는 응력을 계산해서 각각 이런 표현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자, 애우는 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애우는 식은 아니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자, 나오면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냥 균열 단면 부재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이제 뭐 직렬 연결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직렬 연결봉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균열 단면 부재에 이렇게 직경이 D, 직경이 D, 면적이 A, 직경이 D, 면적이 A인 균일한 단면의 부재야.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이 균일 하중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3등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 전체 부재의 길이는 L로 놓고요. 자체 끝단은 A단 이렇게. 요 지점은 B지점, B단. 요 지점은 C점, C점. 이렇게. 끝단은 D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하중이 A 자체 끝단에는 P1이 걸리고 이렇게. B 지점에는 P2, C점에는 이렇게 P3, 그리고 D점에는 P4. 이번에 하중이 이렇게 걸려. 하중이 이렇게. P1, P2, P3, P4 하중이. 자, 이렇게 걸린다라고 보죠. 이렇게.
걸려? 길이는 L이고, 그리고 이제 AB 길이는 스몰 a, BC 길이는 스몰 b, CD 길이는 스몰 c 이렇게 놓겠습니다. ABC, ABC 이렇게 놓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스몰 a 길이의 단면에 발생되는 응력과 스몰 b 길이의 요 사이에 발생되는 응력과 스몰 c 길이 요 사이에 발생되는 응력이 다 달라져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렇게 놓죠. 왜 달라져? 받는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적은 똑같지만 하중이 달라. 지금 A, B 부재만 놓고 봤을 때는 왼쪽에 P1이 땡겨요. P1이 땡겨. 오른쪽에는 P2, P3, P4의 합이 땡기죠. 자, 지금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힘의 합은 전체적으로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죠.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하중과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하중의 크기가 다르면 얘는 움직이기 때문에 응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서 끌어당기는 하중의 합과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합이 같아야 돼. 지금 P1 마이너스 P2 다시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을 플러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P2 플러스 P4의 합이 뭐랑 같아야 돼? P1 플러스 P3의 합이랑 같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움직여요. 그리고 응력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A 단면에 이렇게 P1이 끌어당기고 있으면 이 B단에는 어떤 힘이 끌어당기고 있어야 돼? P2 플러스 P4 마이너스 P3의 힘이 끌어당기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균형이 맞아. 그거에 의해서 응력이 시그마 1이 생기는 거야. 요 BC, 요 구간에는, BC 구간에서 B에는 P2가 눌러 압축, P1은 인장 플러스야. P1 마이너스 P2의 하중이 걸려. B단에는. C단에는 P3 압축, P4 인장이야. P4 마이너스 P3의 하중이 걸려. 그 하중에 의해서 응력 시그마2가 발생하는 거야. P1 마이너스 P2는 P4 마이너스 P3랑 같아야 돼. 그러면 요 CD, 스몰 c 요 사이에 한 단면에 발생되는 응력 구하려면 CD를 이렇게 잡아서 D단에는 P4가 이렇게 인장해. 끌어당겨. 그러면 C단에는 P3 인장, P2 압축, P1 인장 합이 걸려야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이 시그마 3야. 그 하중들에 의해서 스몰 a는 델타 1만큼, 스몰 b는 델타 2만큼, 스몰 c는 델타 3만큼 이렇게 변형이 생기겠죠. 변형이 생겨. 이 변형의 합을 다 구한 게 뭐야? 전체 변형량 델타가 나오겠지. 자, 직렬 연결봉, 연결부재는 아니지만 지금 단부지 부재와 같은 연결재와 같은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시그마 1을 구해야 돼. 시그마 1은 단면적 A분의 P1으로 풀든가 아니면 단면적 A분의 P2 마이너스 P3 플러스 P4 이렇게 해서 풀든가 시그마 1을 시그마 2는 면적 A분의 P1 마이너스 P2로 또는 면적 A분의 P4 마이너스 P3로 이렇게 시그마 3는 면적 A분의 P4로 풀든가 아니면 면적 A분의 P1 마이너스 P2 플러스 P3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전체 변형량 델타는 각각 델타 1 플러스 델타 2 플러스 델타 3의 합으로 풀어야 돼. 그럼 델타 1은 어떻게 구해? 시그마 1 곱하기 종탄성 계수 2분의 그렇죠? 이 부재의 종탄성 계수는 2로 보고 2분의 종탄성 계수 2분의 A 스몰 a 플러스 델타 2는 시그마 2 곱하기 종탄성 계수 2분의 스몰 b고 플러스 델타 3는 시그마 3 곱하기 2분의 스몰 c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얘랑 마찬가지다는 얘기지. 여기서 보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렇게. 자, 이거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한 번씩. 다 시험에 나왔던 이런 예들이에요.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